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을 알아보고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들이 어떻게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도 엄청 많고요. 구리, 철광석 같은 광물 자원도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중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자체 양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석탄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죠. 네, 전 세계 석탄을 50% 가까이 사용하고 있죠. 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석탄을 생산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다. 네, 그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히토류. 자, 히토류가 무엇이냐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첨단 산업에서 아주 핵심적인 재료로 쓰이는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첨단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게 이 히토류인데 하필 중국이 또 세계 최대의 히토류를 갖고 있습니다. 최대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첨단 산업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이 중국한테 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이거 갖고 쥐락펴락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최근에 이 중국은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자원 개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네 나라에도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도 개발해서 생산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입을 할 텐데 그 수입을 할 때 아니 기왕이면 우리 중국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캐오면 좀 더 싸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서 개발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게 해외 자원 개발이에요. 특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아프리카 지역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필기할 건 아니고요. 그냥 기본 상식을 늘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러 굴지의 대기업들이 있죠. 뭐 SK라든지 현대 아니면 뭐 S-오일 뭐 이런 여러 석유 정유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도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술 대줄 테니까 우리 공장 짓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뽑아갈게. 이렇게 해서 많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밀려가지고 경쟁력을 많이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항상 내미는 게 뭐예요? 값싸게 해줄게요. 값싸게 한다 야 이러면서 네. 비용 절감. 그러니까 네, 이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이 돈이 많은 국가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싼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품질이 좋으니까 기왕 투자할 때 제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투자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 중국이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자원 많은데 세계 최대 석탄 생산국 히토류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자원 개발 많이 하고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 곳은 동남 및 남부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여러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곳이고요. 남부아시아는 인도 주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어디 있냐면 인도네시아하고 브루나이 같은 곳에 있다고 합니다. 브루나이가 여러분 인도네시아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에 천연가스 석유가 많대요. 왜 많을까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어디에 많다 그랬었냐면 신생대 제3기 배사 구조에 많다 그랬습니다. 즉 이게 있다는 얘기는 신기조산대에 많다는 뜻이죠. 네, 판의 경계, 신기조산대 이런 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은데 인도네시아가 어딥니까? 신기조산대에 있는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 천연가스가 많더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석 보겠습니다. 주석이 무엇이냐면요. 주석은요 여러분 통조림에 쓰이는 친구예요. 통조림. 자, 여러분 통조림 밟아 보셨나요? 통조림 밟으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진다는 얘기는 이 주석은 흐물흐물한 자원이라는 거죠. 단단한 자원이 아니라 흐물흐물한 자원. 흐물흐물하다, 흐물흐물하니까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아서 안에 있는 자원들이 흐물흐물해졌다.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지려면 역시 신기조산대에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전부 신기조산대가 지나가는 지역이네요. 여기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미얀마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쩌르륵 내려와가지고 미얀마하고 태국의 국경선이 굉장히 지저분했었죠. 그래서 미안해 막 그랬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모두 판의 경계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여기는요,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다 보니까 플랜테이션 통해서 기호 작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원료 작물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열대 작물 플랜테이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아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의 오스트레일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요, 석탄하고 철광석이 짱입니다. 이 석탄, 철광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예요. 특히 석탄은 1등이 중국이지만 이 철광석은 호주가 1위입니다. 이게 세계의 대지형 파트 했었을 때 선생님이 철광석의 생산량 순위 그래프를 한번 참고를 해드리라고 보여줬었는데요. 지금도 한번 띄워놓을게요. 보시면 호주가 1위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팔고 있어요. 수출량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보크사이트, 구리 같은 매장량도 역시 광물 자원도 많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자원이 엄청 많다. 근데 뭐가 핵심이다? 석탄하고 철광석이 핵심이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요 자원들이 진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커졌죠. 자, 자원이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동, 화살표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단 분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자원, 석유, 석탄, 철광석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석탄 체크해 볼게요. 석탄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는 석탄은 어디에 많다 그랬냐면 주로 고기조산대에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조산대 위치와 일치하겠군요. 빨간색으로 체크해 볼게요. 자, 중국은 여기에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고기조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1위다. 땅덩어리 넓은데 대부분 고기조산대니까. 보니까 석탄 엄청 많네요. 그래서 중국에 많이 매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고 볼까요? 인도 보니까요. 인도는 턱수염, 사람 얼굴로 기억하면 되는데 이 턱수염 부분이 고기조산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네요. 자, 그리고 봤더니 호주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오른쪽에 Great Dividing 산맥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기조산대에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지역 위치만 알고 있으면은 대부분 석탄 매장량과 매장지와 일치하는구나.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석유 볼게요. 석유는 주황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는 우리가 신기조산대에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신기조산대가 어디입니까? 자, 일본, 여기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이어지는 판의 경계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쭉 이어지는 곳. 그러다 보니 여기. 인도네시아 주변. 그리고 여기가 여러분 브루나이라는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 여기 아주 조그맣게 여기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판의 경계에 석유가 엄청 많이 매장되어 있네요. 그렇군.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군데만 좀 체크해 놓을게요. 자, 지금 보면 여기 중국 안쪽 내륙에 엄청 석유가 많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신기조산대는 아니지만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중국에서 요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좀 미리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석유 알아봤고요. 그 다음 철광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은 노란색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철광석은 단단한 자원이에요. 단단한 자원. 아니, 석탄은 꽉 단단해 있으니까 고기조산대. 석유는 흐물흐물 신기조산대. 철광석은 제일 단단해. 그러니까 주로 어디 있더라? 안정육계에 많이 있더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육계는 신기조산대와 고기조산대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체크해 놨었단 말이죠.
어디였어요? 호주의 이쪽 부분. 여기가 안정육지였습니다. 단단한 오랜 시간 침식만 받아서 평평해진 땅. 네, 지각 변동을 거의 받지 않는 땅. 여기에요. 보니까 아하, 여기 삼각형이 철광석이거든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네요. 우리가 이따가 보겠지만 철광석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줄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되셨을까요? 좋습니다. 일단은 분포 확인해봤고요. 이동은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의 분포를 알아봤다면 이제 자원의 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규모, 산업화가 이루어진 시기, 발전 과정에 따라 지역마다 산업 구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산업 구조가 뭐였었나요? 산업 구조가 뭐였습니까? 산업 구조란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었습니다. 자, 각 국가마다 인구 규모, 산업화가 시작된 거, 네, 발전 과정 다 다르더래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문에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있다가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동남아시아가 주목받고 있단 말이죠.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다르니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 그러면 어떤 자원이 이동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이에요. 석탄은 공업국에서 산업용 연료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탄으로 뭐합니까? 발전도 하고요. 석탄으로 뭐합니까? 제철공업 같은 중화학공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녀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업용 연료로 수요가 아주 많아요. 어디서? 공업국에서 공업이 많이 발달한 국가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높은 국가로 이동하겠죠. 어디서? 수요가 별로 없는 곳에서, 남아 도는 곳에서 수요가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겠죠. 그게 어디인데? 호주, 인도네시아 쪽에서 어디로? 동아시아 쪽으로, 인도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여러분, 동아시아에 무슨 국가 있는데요? 한, 중, 일 있거든요. 한중일이 어마어마하게 자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이 세 나라가 믹스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셋이 쓰고 있으니 여기는 좀 남아. 그럼 너네 써. 라고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 신흥공업국입니다. 자, 인도하고 중국 역시 고기 조산대가 있으니까 석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수입하는 양도 어마어마하다. 그 다음 자원은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은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공업 제품에 철이 안 들어가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야? 쌀이라고 부르니까 이것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매우 많은데, 그럼 질이잖아. Where?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데? 호주는 생산량 1이라 그랬죠. 그럼 내다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파는 거예요? 호주에서 한, 중, 일로 어마어마하게 파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 여러분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 철 많이 없거든요. 다 어디서 수입하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서 사오는 겁니다. 중국 어마어마하게 공장 돌리고 있거든요. 철이 필요해.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이 필요한 곳으로 수출이 되니까 생산량 1인 호주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구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타 자원입니다. 자, 맨날 가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요. 기타 자원하면 기타를 파는 줄 알아요. 농담입니다. 네, 기타 자원, 다른 것들. 주석이었죠, 아까 주석. 주석은 어디 쓰이냐면 통조림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통조림 밟으면 찌그러져요. 흐물한 자원. 그러니까 얘 도금, 표면에 도금용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파는 거예요? 또 많이 쓰는 대로 팔겠죠. 그러니까 많이 나왔던 동남아시아, 아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신기조산대 있는 곳에서 어디로? 동아시아 쪽으로 수출을 하더라. 동아시아가 어딘데요? 한중일. 자, 보시면 알겠지만 한중일이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천연고무입니다. 천연고무 역시 많이 나오는 곳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팔겠죠. 타이,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역시 동아시아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연고무는 무슨 기후에서 재배가 가능했던 플랜테이션 작물입니까? AF, 열대 기후에서 잘 됐던 작물입니다. 그러니까 타이, 인도네시아 같은 저위도에 있는 플랜테이션을 하는 국가들에서 여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배운 내용들을 자료를 통해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은, 자, 보시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국가의 주요 자원 수출 비중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어떤 특정 자원들의 수출하는 비중이 얼만큼 될까? 석탄을 봤더니 와우,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수출의 5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다 내다 팔고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에서 수출하는데 그중 두 개의 국가가 다 팔고 있더라. 50% 가까이 팔고 있더라. 그 다음 철광석,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세계 절반을 수출하고 있네요. 그 다음 주석도 보시면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있는 이 세 국가가 거의 또 50% 가까이 45% 가까이를 수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천연고무, 타이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어이구 여기는 거의 80% 가까이를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책임지고 있고요. 팜유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역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국가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국가를 외워야 되는 거, 꼭 체크해야 되는 거는 석탄하고 철광석이에요. 석탄하고 철광석은 에너지 자원에서도 얘네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주석, 천연고무, 팜유 이런 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들이 진짜 이 자원들의 수출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구나 라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수출하는 거 거의 다 어디로 간다 그랬죠? 한중일이 빨아들이고 있다. 한중일이랑 그 공업 국가들이 빨아들이고 있다. 인도, 브라질 이런 신흥공업국들이 빨아들이고 있다. 그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아까 봤던 그림의 이제 이동, 화살표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석탄하고 철광석은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석탄 볼게요. 석탄은 아까 우리 고기 조산대가 있는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는 데서 수출이 되겠죠. 호주에서 화살표가 두 줄기가 나갈 건데 오른쪽에서 화살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렇게요. 오른쪽이니까 여기 Great Dividing 삼기는 고기 조산대에서 나가니까 석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화살표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한중일이에요. 한중일 쪽으로 팔고 있구나. 그 다음 인도네시아에 자 여러분 요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를 잘 보시면요. 여기가 이렇게 섬이죠.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요렇게가.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요. 판의 경계에 살짝 벗어난 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요 섬 하나에서 석탄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석탄들이 또 이렇게 화살표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쌤이 좀 흐리니까 따라서 대충 그려보면 역시 화살표가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한중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호주하고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 거의 45%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다. 50% 가까이 수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어디로? 한중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철광석 볼게요. 아까 철광석 하면 어디였습니까? 호주였단 말이죠. 근데 아까 철광석은 어디에 많다고요? 안정육계. 안정육계 어디 있는데요? 여기 호주의 서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표 제일 굵게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근데 이거 화살표 또 다 어디로 갑니까? 또 다 한중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트는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내신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쓰시는 중요 표시를 여기다 하나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업 구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일단 산업 구조가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 산업 구조란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또 해볼게요. 1차 산업이 무엇입니까?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행위예요. 자연에서 그대로 얻는 거. 그러니까 농업, 어업 이런 것들이 1차 산업이에요. 자, 그럼 2차 산업은 뭡니까? 우리가 얻은 그 자원을 가공해서 뭔가 다시 만들어내는 거. 그게 2차 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공업, 제조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3차 산업은 무엇입니까? 1, 2차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합시다. 하나만 더 하고. 자, 2차 산업은
크게 이제 공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업이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어떻게 쪼개졌냐면 가벼운 거 만드는 경공업, 무거운 거 만드는 중공업. 자, 지금 여러분 책상에 있는 물건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벼운 거, 뭐 문구류, 네, 뭐 그런 것들, 뭐 옷 이런 거 만드는 건 경공업이고요. 중공업은 뭐 이제 제철,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것들 만드는 겁니다. 자, 서비스업 역시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뭐였냐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이었어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누구를 위한 거? 우리예요. 우리가 소비자잖아. 우리. 그래서 뭐 숙박, 관광, 뭐 요식업 이런 거였고요. 생산자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금융, 회계, 광고, 법률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럼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이 이 농업, 공업, 서비스업 같은 1차, 2차, 3차 산업을 몇 %씩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엄청 많은 국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국가들 다 할까요? 아니요. 중요 국가들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가가 중국. 아, 여러분 이 나라를 논하지 않고 세계의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다음 일본. 네, 일본 역시 아시아의 선진국입니다. 최상위 세계도시 도쿄를 갖고 있는 나라죠. 네, 그 다음 우리나라가 들어가야 될 텐데 세계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빠지고요. 어디가 들어가냐면 호주가 들어갑니다. 호주.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죠. 그리고 최근 많이 떠오르고 있는, 옆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인도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네 나라의 산업 구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국가들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국가들 나오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아, 무조건 얘네랑 같이 나올 테니 얘네 구분하고 나머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따 문제 풀 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게요. 중국 산업구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요, 영토가 매우 넓죠. 정말 부럽습니다. 매우 넓죠. 우리나라 그 기상캐스터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중국 애들은 어떻게 전국에 비가 내려? 전국에 한 번에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한대요. 중국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영토 너무 넓으니까. 자, 그걸 토대로 자원도 많아요. 네, 없는 자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장량 역시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노동력, 아이고 14억. 소리가 납니다. 14억. 공식 집계가 14억이라고 하니 비공식으로 살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공업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원래 공산주의 사회주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완전 폐쇄 정책, 그냥 폐쇄적이었어요. 완전히.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 선진국들이랑 격차가 벌어지니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개방해야겠는 걸,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개혁 개방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 경제특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경제특구. 경제특구가 뭐냐면 우리 공산주의 사회주의지만은 이 경제특구로 지정해 놓은 곳에서는 마음대로 투자하고 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시장경제처럼 막 투자하고 가세요 이렇게 한 거죠. 이걸 어디 만들었냐면 태평양 연안의 해안가에 만들었어요. 왜 해안가에 만들었을까요? 수출과 수입이 유리해야겠죠. 그러니까 해안가에 만들었습니다. 5개를 만들었는데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5개 도시를 외워야 했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그랬구나 이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최근 축적된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옛날에는 중국이 이것만 잘했어요. 경공업. 그러니까 막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인형 뽑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형 뽑기 다 중국산이고 막 옷도 중국산이고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산이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뭐 핸드폰, 뭐 청소기, 뭐 어마어마한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계, 철강, 자동차, 선박 같은 중화공업을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첨단 산업 분야도 급속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첨단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 역시 중국의 수도입니다. 베이징이에요. 베이징인데 베이징의 중관춘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첨단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왜 발달했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중관춘은요, 뭐 때문에 이렇게 첨단 산업이 발달했냐면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소가 한 군데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한 군데에 몰려있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로 하면 이해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자, 성균관대학교가 후원하고 있는 산업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삼성이죠. 삼성이 학교에 장학금을 줍니다. 왜 줍니까?
우수한 학생들 뽑으라고요. 그럼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막 교육시키죠. 그 학생들이 삼성연구소로 취직을 합니다. 실제로 성균관대에서 일부 학과는 바로 삼성으로 취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댓글 달아주세요. 연구소로 가요. 그럼 여기 연구소에서 막 좋은 제품을 또 만들겠죠? 그럼 그 좋은 제품 만들면 누구한테 이익이 가요? 삼성한테 이익이 가죠. 삼성한테 이익이 가니까 삼성은 또 학교에 투자하는 거죠. 그럼 또 좋은 인력이 나와서 또 연구소에 투자하고. 이런 산학연이 한 군데 모여서 시너지를 첨단 산업에서 발휘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베이징의 중관춘이더라. 여러분 베이징에 있는 베이징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대학교가 세계 6인가요? 엄청나게 순위가 높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14억 중에 몇 %만 오는 학교면은 우리 5천만 중에 일부가 간 학교보다 엄청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여러분 샤오미, 화웨이 이런 거 요즘 진짜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요,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가공무역을 중심으로 발달을 한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은 신계조산대죠. 신계조산대에는 우리가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석유, 천연가스가 거의 제로,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신계조산대가 이렇게 휘면서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 이런 걸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때 안에 있던 유기물, 그러니까 그 화석들이 쥐어 짜져야 되는데 일본이 만들어진 거는 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화석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 자원이 없으니 전부 다 수입해 와야 돼요. 그게 원료의 해외 의존도. 의존한다 아시죠? 의존한다. 누구한테 기댄다 이거냐. 해외에 기댄다고요. 원료를. 그래서 많이 수입해와요. 근데 수입해온 다음에 그걸로 뚝딱뚝딱뚝딱뚝딱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파는 거예요. 그거를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가공무역. 여러분 일본이 전자제품 하나 끝내주게 만들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과거에는 일본이 조그만 아주 정밀한 기계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을 이긴 적이 있답니다. 기술력으로. 지금은 아니지만요. 네. 자,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 로봇, 특히 기계 및 자동차,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일본 하면 자동차입니다. 일본.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좋지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동차는 일본 자동차예요. 일본이 자동차 수출이 엄청난 국가입니다. 네, 도요타라고 들어보셨죠? 도요타 기업.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가 제일 1위의 자동차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광역시 이런 말은 없잖아요. 현대의 이름을 딴 광역시. 근데 일본은 있어요. 도요타시가 있어요. 도요타시. 어마어마한 거죠. 자동차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기술력이 엄청 좋으니까 전자제품 같은 거. 여러분 소니 들어보셨어요? 소니? 뭐 파나소닉, 뭐 도시바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브랜드들이 엄청났죠. 전자제품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서양권 국가들은 큰 게 짱이지, 큰 게 짱이야 이랬는데 일본은 아니다, 작고 세밀하게 고장 안 나는 게 짱이다 데스 이래가지고 이런 걸로. 그래서 디카 요만하잖아요. 디카. 그런 걸로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은 조금 쇠락을 걷고 있으나 다시 또 살아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됐다. 네, 기임의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죠. 일본을 무시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예요. 네, 어디? 도쿄요. 도쿄. 최상위 세계 도시죠. 미국의 뉴욕. 네, 그리고 유럽의 영국 런던, 그리고 아시아의 도쿄, 일본의 도쿄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고 다국적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아주 생산자 서비스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서울하고 도쿄가 있으면 우리가 이번에 새로운 영업지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 다 여기에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훨씬 더 이 생산자 서비스업이 많이 몰려있거든요. 생산자 서비스업 뭐였냐면 법률, 회계, 광고 이런 것들 등등등등 금융 이런 것들이요. 여기 몰려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 같은 것들도 도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국가의 산업구조,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 여기 네 국가에 들어가진 않지만 인도네시아의 산업구조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 산업구조가 이런 양상이구나라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열대기후입니다. 열대기후다 보니까 열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이 작물을 어떻게 재배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재배한다 이거죠. 그게 뭐예요? 플랜테이션.
그 플랜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이 발달해 있더래요. 자,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쌀 같은 것도 발달했으니까.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플랜테이션을 바탕으로 한 1차 산업이 발달돼 있다. 그리고 이 1차 산업만 해서는 경제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고부가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산업을 주로 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2차, 3차죠. 그 중에서도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다 보니 2000년대에 들어서는 노동 집약적 제조업. 여러분, 이게 경공업입니다. 경공업. 여기요. 요거요. 이거를 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옷이나 신발 이런 거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를 거의 볼 수 없고 요즘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메이드 인 베트남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많거든요. 사람은 많으니까 그 사람을 이용한 공업, 그게 경공업이에요. 옷이나 섬유 이런 것들이요. 간단한 부품 조립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들어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만 하면 또 역시 성장이 어려우니 최근 다른 것도 하려고 산업구조의 다각화 1, 2, 3차를 여러 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를 이렇게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베트남,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최근 이런 양상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산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는요. 전통 농업 1차 산업입니다. 전통 수공업, 섬유공업 같은 거 역시 1차, 2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3차 산업입니다. 1, 2, 3차 이르기까지 굉장히 산업 범위가 다양합니다. 왜요? 인구가 13억이거든요.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이거든요. 근데 산업별 종사자 비중 1, 2, 3차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중은 1차 산업이래요. 아직도 농사업 아니면 뭐 임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국내 총생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GDP예요. GDP. 그 나라에서 돈 버는 거는 1차 산업에서 사람은 많을지언정 가장 돈 많이 버는 건 3차 산업이더라. 3차 산업 뭔데요? 서비스업이더라.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이 인도가 3차 산업, 특히 정보통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중심으로? 벤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 같은 곳에서 발달하고 있거든요. 어머 선생님 이런 지역 이름 너무 어려워요. 그래요, 어려워요. 이런데 어려워요. 이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데칸고원이에요. 데칸고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인도 지도를 준비했거든요. 인도 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인도 지도를 확대해봤습니다. 자, 인도를 보시면 삼각형이 있죠. 자, 선생님이 이거 인도 항상 사람의 얼굴처럼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모자 씌우면은 히말라야. 네, 그리고 눈썹, 강줄기, 그리고 턱수염 그리고 가운데 코 그린다 그랬죠. 가운데 코 그린다 그랬죠. 가운데 코. 이게 뭐냐면 데칸고원이었거든요. 자, 데칸고원에 딱 보시니까 벵갈루루와 하이데라바드가 일치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열대기후인데 여기가 데칸고원, 용암 대지니까 조금 고도가 높아요. 조금 시원해요. 조금 평지보다는 조금 시원한데 여기에서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이다 보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인도 정 가운데에는요, 경도가 지나가는데 그 경도가 75도 이스트입니다. 경도 75도 이스트예요. 자, 근데 이 75도 이스트가 뭘 강조한 거길래 이게 중요하냐? 얘가 정반대편이 어디냐면 105도 웨스트입니다. 105도 웨스트쯤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LA. 미국 여러분 들어보신 실리콘밸리 있는 곳이에요. 낮과 밤이 정반대인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인도에 있는 이곳에다가 새로운 회사를 여기 분점, 대리점이죠. 대리점, 영업지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 LA에서 퇴근하면은 메일로 여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어가지고 또 작업하다가 다시 메일로 보내고 24시간 연구가 가능해지겠죠. 업무가요. 네. 그러니까 발달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 나라가 어디예요? 인도야. 인도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다 보니 영어도 할 줄 알더라. 어머. 그러니까 여기다가 엄청난 첨단 기업들이 여기에 입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겁니다.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미국과의 시차가 정반대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첨단 산업이 최근 발달하고 있다. 네, 그리고요, 여기 하나 좀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게, 여기 문바이 여기에서는요, 요즘 최근 영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영화. 여러분, 인도 영화 아세요? 뭐, 세월간이 이런 거, 요즘에 인도 영화 유튜브에다가 검색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막, CG 효과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영화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문바이에 미해가지고 몰리우드, 할리우드 짝퉁이죠. 아니, 짝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몰리우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화 산업도 엄청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의 그 세월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세월간이. 네, 꼭 보세요. 세월간이, 이 영화. 여기 인도의 IT 공대에 나온 학생들의 얘기인데, 진짜 머리가 똑똑해요. 여러분, 인도가 그거잖아요. 16진법을 사용했대요, 16진법. 우리가 10진법 쓰잖아요. 0부터 9까지. 10진법 쓰는데 여기 16진법을 썼대요. 엄청나게 똑똑한 네,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리고 미국과의 시차 이런 걸 활용해서 첨단 산업. 어디서? 데칸고원 주변에서. 벵갈루루, 하이드라바드. 여기서 하고 있더라.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산업구조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이고야, 지하 자원이 풍부하여서 광업이 과거에 발달할 때입니다. 광업이 뭐냐면 자원 캐는 거예요. 자원 캐는 거. 자원 많으니까 캐야지. 그래서 발달하였으나 노동력이 부족해. 여러분, 호주의 인구가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죠. 여기 안 돼요. 엄청 인구가 적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은 부족해. 그러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국내 시장,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이런 거의 경쟁력이 비교적 낮더라. 그러니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아주 막 고도화적으로 발달돼 있지 않다. 네, 그거 좀 체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지하 자원도 많은데 여기 우리 식량 자원 했을 때 나왔던 거 있죠. 밀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양하면 호주였습니다. 호주산 쇠고기 아유 엄청 많죠. 그래서 농축산물의 수출액도 많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자료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입니다. 자, 주요 수출 품목이 뭔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철광석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죠. 왜? 세계 1위거든. 석탄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고야, 소고기 판매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주요 수출 품목이 이런 거다. 호주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숨어 있었지만 뉴질랜드도 있었어요. 뉴질랜드도 호주 빼놓을 수 없는 호주와 짝꿍이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의 산업구조 역시 여기는 양모, 버터, 파스텔르, 우리나라의 그 파스텔르 기업, 그 뉴질랜드 하면 떠오르는 그 기업 아니죠. 파스텔르. 축산물 같은 걸 주로 수출하면서 성장을 했다.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 목재. 그리고 요거 관광. 뉴질랜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뉴질랜드 요즘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더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텍스트 내용들을 그래프로, 자료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문. 아무리 뭐뭐해도 그러지 않다. 맞나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자,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될 4개의 국가가 있다 그랬죠?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시험 문제에 반드시 얘네랑 나머지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를 먼저 찾으시고 나머지겠지 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원의 크기가 가장 큰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별 생산액을 다 합한 게 원의 크기입니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GDP가 중국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봤더니 자, 1차는 흰색, 그리고 2차는 빗금, 3차가 약간 음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1, 2, 3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니까 2차 산업이 39.8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한 번 더 쓸게요. 2차 산업이 39.8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제조업, 공업 같은 걸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철강, 자동차, 기계 이런 것들 중국이 꽉 잡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최근 별명이 뭐예요? 세계의 공장이죠. 이 생산액이 제일 크면서, 몬순아시아에서 생산액이 제일 크면서 2차 산업 비중이 압도적인 국가가 중국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보니까요,
1차 산업은 1.2%예요. 1.2%. 이게 엄청 안 왔네. 왜? 여기는 엄청나게 정밀 기계 같은 거나 그리고 최상위 3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산업이 할 때 3차 산업이 압도적으로 높구나. 여기가 일본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3차 산업이 압도적이구나. 이러면 일본. 이렇게 찾으시고요. 그 다음 인도 보겠습니다. 인도 역시 와우. 여기도 2차 산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봤더니 1차 산업 비중이 17.4나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산업 비중이 좀 높으면서 2차 여기 높은 여기가 인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산업 종사자 비율이 1차 산업이 많다라는 거 인도 체크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오스트레일리아를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3차 산업 비중이 매우 높구나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될 거예요. 선생님, 오스트레일리아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뭘로 구분해야 될까요? 바로 1차 산업 비중과 2차 산업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 자, 호주는 제조업 발달이 좀 미약하다 그랬죠. 노동력도 부족하고 좀 이렇게 경쟁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차 산업 비중을 보시면 일본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 비중을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는 2.6%인데 일본은 1.2%예요. 그 말은 여기 아까 양, 소, 네, 그런 것들, 밀 이런 거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1차 산업이 좀 더 높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일본과 호주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보시면 네, 이제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시면 2차 산업이 최근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1차 산업도 어느 정도 있구나.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이 가운데 원의 크기가 생산액이란 말이에요. 생산액이 아직 압도적으로 작죠. 네. 이 4개 국가에 비해서는 아주 작습니다. 여긴 다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넘는데 여기 11조고요. 4조입니다. 근데 훨씬 작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메인입니다. 메인이기 때문에 이 4개 국가를 확실하게 체크해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꿀팁이 들어가요. 자, 이 GDP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 나라의 인원으로 나누는 게 1인당 GDP라고 합니다. 1인당 GDP. 자, 지금 보시면 총 이 생산액은 중국이 1위죠.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얘를 인구수로 나누면 중국은 항상 최하위권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거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14억으로 나눠야 돼요. 네, 그러니까 1인당으로 들어가면 중국이 확 작아진다. 총은 많을지언정 1인당으로 들어가면 작아진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어떤 물건들을 팔고 어떤 물건들을 수입하는지를 체크해 볼 건데요. 중국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기계류 엄청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계류입니다. 기계류를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섬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일본을 좀 보시면요. 일본은 수출 품목의 자동차. 여러분 자동차가 여기 숫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 20.6입니다. 5분의 1, 수출 품목의 5분의 1이 아직도 자동차라는 거.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걸 보면 원유, 천연가스. 왜?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 수입해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되파는 가공무역.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인도 볼게요. 인도는요. 수출 품목 보면 뭐 석유 제품,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기계류, 섬유, 의류 이런 거예요. 아직 아주 고도화된 제품들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수출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호주를 보면요. 선진국인데 수출하는 품목이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육류. 어머.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기계나 이런 고도화된 제품들을 파는 게 중국, 일본인데 그중에서 자동차를 보고 일본을 찾으면 되겠구나. 네, 그리고 1차적인 제품들, 철광석, 석탄, 자원유로 팔고 있는 게 호주구나. 그리고 아직 조금 고급 제품은 아니지만 섬유, 의류,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기계 이런 것들 좀 팔고 있는 게 인도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국의 산업 구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지금은 어떻게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배우는 파트가 사실 여러분 몬순아시아 하면 몬순아시아만 배우고 오세아니아 하면 오세아니아만 배우지 왜 이걸 두 개를 묶었을까? 최근에 경제 협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상호 보완성이 이 둘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경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연환경, 인문환경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성, 서로 다르니까 서로 메꿔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죠. 가깝거든. 가깝거든. 우리 몬순아시아랑 오세아니아 가깝거든.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엄청 활발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몬순아시아는 여기 오세아니아가 자원이 남아 돌았잖아요. 인구는 없어서 이 제조업 같은 거 경쟁력도 높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자원이 남아 도는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수입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입하는 거야. 몬순아시아가. 특히 한중일이 다 수입하는 거야. 한중일이 수입해서 거기서 공업 발달해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면 그 좋은 제품들, 공산품을 오세아니아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 수입해가지고 갤럭시 만들고 이제 뭐 현대자동차 만들고 뭐 이제 뭐 또 뭐 있습니까? 막 메모리 만들고 막 이런 거 만든 걸 다 호주에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변화가 하나가 또 있는데요. 호주가 오스트레일리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몬순아시아, 지금 한중일과 교역량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게 여기 나옵니다. 자, 1962년에 주요 상대국이에요. 보시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유럽이죠. 그리고 미국, 아메리카들, 여기 있네요. 유럽 이렇게. 네. 그러니까 호주가 과거 영국의 식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역을 누구랑 했냐면 자기랑 비슷한 애들이랑 많이 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쳐다보도 보지 않았어. 그냥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유럽하고 아메리카는요. 오세아니아, 이 호주와 지리적으로 매우 멀어요. 여러분들이 그 철광석이랑 석탄 이런 거 수출하는데 어마어마한 배에다가 싣고 가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손해예요.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이 호주가 바로 살짝 고개만 돌려보니 누가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 살게. 우리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에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 얘네도 엄청 쓰네. 그리고 아이고 얘는 왜 이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엄청 쓰네. 엄청 팔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있는 국가들, 이런 애들까지. 그러니까 아시아와의 교역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 한중일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최근 엄청난 공업국들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 팔았어요. 양모, 축산물, 곡물, 유제품, 전부 다 1차 산업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네. 근데 이제는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이런 걸 엄청 팔고 있네. 원료 자원들을 엄청 팔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수출하고 수입하는 걸 구조를 보시면요. 수출, 중국, 대한민국, 미국, 일본 여기랑 많이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뭐 팔고 있어요? 원자재, 광물, 원료 이런 것들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입하는 건 중국이랑 이런 데서 역시 우리 한중일이랑 교역이 많이 늘었는데 뭘 수입해요? 소비재, 기계, 자본재, 자파, 섬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원료를 팔고 제품을 수입해 오더라, 호주가.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최근 뉴스를 보시면 호주하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막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근데 사실 두 나라가 중국하고 호주가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별로 이렇게 막 서로 친하진 않아요.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진짜 분쟁이 많은 그런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외교 마찰을 겪고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호주가. 근데 정작 교역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역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아무튼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서로 상호 보완성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협력해야겠네요. 노력해야겠네요. 각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지역은 한중일은 산업 발달 수준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자원의 수요가 매우 높아요. 한중일은 그래요. 호주는요. 지하자원 많아요. 식량자원 많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서로 이거 교역하자. 근데 교역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붙냐면 세금이 붙어요. 세금. 그걸 우리가 관세라고 표현합니다. 관세. 이 관세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서로 경제협력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이거 관세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디가 했냐면 15개국이 가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상품 무역의 자유화, 서비스 및 투자를 자유화하는 쟁점으로 이 협정을 만든 겁니다. 15개국이 어딘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한중일이 들어갑니다. 한중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의 대표적인 두 나라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동남아시아 10개국 아세안이 들어가요. 네, 이게 10개국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1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15. 이렇게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를 체결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 프린트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오른쪽으로요. 뭐 두 개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가 빠졌죠. 네, 원래 16개국이 하기로 했어요. 인도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인도가 나는 RCEP를 안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들어왔어요. 최종 서명할 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16개국이 아니라 15개국. 우리 학교 학생들은 요 인도 삭제해주세요. 인도는 빠졌다. 인도는 빠졌다. 그래서 15개국.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가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서로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주요 자원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이동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의 산업 구조는 뭐고 최근에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마지막 3단원 주요 쟁점과 분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 파이팅!